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보조금이 포함된 수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와 업계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보급의 상황 또 여러 가지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부산의 경우에는 수소차 보급의 현황, 지원책 등 생태계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400대 정도 보급이 됐고요. 네. 또 올해 연말이 가기까지 한 800대 정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고 2년 후에는 한 4,500대까지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에 네. 어떤 그런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울산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에 주입할 수 있는 그 수소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연료를 생산해내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어떤 그 이 물류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절약한다면 연료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 생태계에서는 좀 완벽한 네. 어쨌든 비교를 해보자면 네. 그런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친환경차 하면 우리가 쉽게 네. 떠올릴 수 있는 게 전기차, 그렇죠. 또 수소차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릴 네.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차이점이 있는지.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한 게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전기 자동차의 제일 안 좋은 단점 두 가지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코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한 번 충전하면 400km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약 한 609km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 내려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충전 시간인데요.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0분 정도 이상 잡아야 되는데요. 네네. 수소 전기 자동차는 순수하게 충전하는 시간만 따지고 보면 5분 내에 충전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충전 시간의 문제는 조금은 있지만 네네. 객관적으로 이제 충전하는 시간만 두고 봐서는 또 그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가 궁극의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전기 자동차는 충전을 하기 위해선 결국 전기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 전기는 발전소에서 돌아야 되고요. 또 발전소는 화석 연료를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는 순수 수소가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뽑고 그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주행 거리와 또 충전 시간 그리고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큰 차이 세 네. 가지 요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정부가 좀 여러 가지 발표하는 걸 보면은 좀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육성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수소차 보급이나 육성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흐름이 이제 내연기관차를 안 쓰려고 하죠. 네네. 이제 우리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한창 또 뭐 말이 많은 그 환경 오염, 또 지구 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법으로 아예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을 그어놨어요. 몇 년도까지는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독일 포함해서요. 또 미국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자동차는 결국엔 수소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전기 자동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 전기 자동차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네네. 개발했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팔아먹으려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라인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양산 기술도 제일 먼저 갖췄습니다. 제일 빨리 갖췄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의 어떤 일자리 산업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차 바람이 불면서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소 전기차를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생산 그렇죠. 라인 구축도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네. 수소차에 대한 보급이나 육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개발이나 생산은 어쨌든 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충전소 문제도 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뭐 네. 검사장 문제도 그렇고요. 네. 관련 인프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인프라 상태는 어떤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제 그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요. 실은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네. 수소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가 각 정부마다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수소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네. 유럽이나 미국 쪽은 수소 전기 자동차보다는 충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서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양산을 했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핵심 기술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집중한 달라지니까. 부분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약한 부분이 충전 기술 쪽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국에 한 37개 정도의 충전소가 있어요. 예. 뭐 올해 60개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근데 그 중에 부품의 국산화율이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정도는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를 저장해서 담는 저장 탱크. 그리고 펌프, 수소를 압축하는 펌프, 그리고 고압 밸브 등등이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고장이 발생되면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것이죠. 네네네. 일례로 그 서울에 있는 그 한 충전소, 상암 충전소 같은 경우는요, 저장 탱크가 미국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장 나서 빨리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때도 이제 2주간 자가격리라든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내에 제대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수리가 돼서 다시 운전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제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수소 전기 자동차에 들은 저장 탱크 압력이 한 700바 정도 됩니다. 네네. 우리가 버스에서 하는 그 CNG 용기 압력이 한 200바 정도 돼요. 한 3배 정도 되죠. 그렇죠. 작년에 CNG 버스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상 중경사상자도 좀 제법 있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폭발하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그 저장 탱크에 대한 국제 표준, 안전 표준이 아직은 정립이 안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는 기술에 대한 포커스를 자동차 쪽에 너무 맞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검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할 만큼 그만큼 시간이나 또 비용적이면 충분하지 못했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정부에서 또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어쨌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 그런 기술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네. 처음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달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다. 네. 하지만 앞으로 뭐 말씀하신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네. 펌프라든지 관련한 부분은 네. 반드시 좀 기술력이 네. 갖춰져야 네.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전기차가 좀 이동을 할 수 있고 네. 좀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수소 충전소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네. 폭발을 하거나 여러 네.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인근에 퍼지는 좀 문제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경우가 네. 실제로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례로 부산시 같은 경우도요. 네네. 작년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예정 시한이 있었는데 예. 딜레이가 좀 됐었죠. 그렇죠. 또 부산의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또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좀 경우도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신기술이 확장돼가고 어떠한 그 보급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지는 그 의식도 조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례로 그 노르웨이에서 최근에 수소 충전소가 한번 폭파 사고가 있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워낙
폭발 압력이 워낙 세가지고 유리창도 이제 부셔지고 많이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노르웨이 시민들이 최근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보면요, 그래도 어떤 수소 충전소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 수소 충전소를 다루고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안전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났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기술들도 역시 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의식도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인식보다는 네. 좀 들어왔을 때 네. 좀 나올 수 있는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과정에서 좀 제대로만 네.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을 그렇죠. 테니까 네. 네, 시민의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런 충전소나 이런 부분에 발전이 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 비교해서 해외에는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해외 인프라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요, 네. 그 상용으로 이제 주행하는 상용 수소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충전 설비에 있어서 네. 수소 충전 설비에 있어서 계속 이제 기술을 심화시키고 또한 이것을 어떠한 이제 상용화시키려고 계속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면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또 이렇게 되면요, 그 국제 표준을 자기네들이 이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일에서 만든 충전 시스템이 국제 표준이 되고 국제 안전 표준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성을 노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충전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40%밖에 기술력이 되지 않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수소차 보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런 거에 대한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좀 따라잡으려고 정부에서도 네. 이런 수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고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어떻게 네. 반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좀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지 네. 아니면 아직 우리는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되게 어려우니까 좀 네. 이전에 있던 기술들은 좀 발전시켜야겠다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이제 질문해 주신 의도가 수소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업계 이제 대응 방안에 네네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수소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하고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 배터리라고 해보자고요. 배터리 같은 기술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있겠죠. 예. 이 업체가 기술력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그 기술이 그 자동차에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면 자동차의 품질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품이 결국엔 자동차에 편입되는 구조인데요. 수소 전기 자동차는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네. 재미있는 예로 지난달에 스위스에 네. 우리가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 넥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스택이라고 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4대를 그 스위스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그걸 사가지고 차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걸로 뭐 전열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차뿐만 아니고 뭐 드론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 자동차의 각 bu품들은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실증화된 사업이 지게차, 뭐 드론,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 승용 전기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또 상용 전기 자동차에서도 그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다른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사업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수소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소까지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이나 보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도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보급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가 이제 선결이 돼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린 충전소 부분입니다. 네. 수소 충전소 부분인데요.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소 충전소가 이익을 남기면서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수소 충전소도 개인 이제 사장님이 이제 운영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하루에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의 그 수소 전기 차량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요. 2025년까지는 적자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결국엔 정부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수소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확장되려면 정부 보조가 필요한데 많은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채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법규를 자국이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뭐 토요타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미국의 빅4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한 외국에 있는 기술을 조금 차단하고 자국 내 기술을 경쟁력 있게 끌어올린 다음에 시장을 넓혀서 그 과실을 국민들이 먹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정부 보조를 통해서 2025년까지 수소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보조를 통해 확산에 일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민들 의식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님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전소가 자기 집 근처에 세워졌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요, 또 뭐 안전 문제라든지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열린 시각을 갖고 우리가 좀 차량을 대할 때 더욱더 그 수소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전소 부분이 일단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좀 완료가 돼야 되고 주민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성공적으로 좀 수소차가 좀 안전하게 보급이 되기 위해서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자동차 기술의 역사는 미국이나 일본을 쫓아가는 추격자 타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부터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딘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어떤 실험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요, 안전 기준을 빨리 확립을 하고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안전 기준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국제 표준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했을 때 우리가 수소 전기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실 지금 걸음마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부분이 맞습니다. 많아서 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발전돼야 되고 좀 많이 기술력을 좀 들여오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체 생산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소도시 건설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에너지 같은 경우를 기술이 좀 완전히 도입이 된다면 네. 수소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소도시가 건설이 되면 좀 이익이랄까요? 좀 좋은 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소 도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도시를 이론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도시를 그 만들어내기 전에 선결 과제가 뭐냐면요, 수소를 과연 어디서 가져오느냐입니다. 지금은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정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수소를 이용합니다. 그럼 어차피 그 과정에서도 기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거는 궁극적인 친환경, 완벽한 100%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수전의 방법입니다.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소 도시를 만들려면 100% 클린한 수소 도시를 만들려면 정말 물에서 뽑아내는 수소만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도 돌리고 그거 가지고 차도 운행하고 그거 가지고 가정에도 보급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탄소가 배출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추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고랭지 산업인데 여기 이제 그만큼 온난화되었다는 거죠. 네네. 배추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요. 네. 사과도 마음대로 싸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수소차 보급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그리고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또 보완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